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 잠시만요. 음소거. 네. 반갑습니다. 4월 20일 정도에 저희가 이제 특강으로 한번 만났었고, 오늘 5월 특강은 금액대별 서울 아파트 전망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4월 달에 그때 혹시 특강 들으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2분기 전망이었어요. 되게 궁금한 주제죠. 2분기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오늘은 4월에 한 달에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최근에 5월 9일까지 금매장이 있었죠. 그 이후에 앞으로 금액대별로 서울 아파트 시장, 지금 현재 시황을 말씀드리고, 지금 혹시 필요하신 분, 무주택 또는 유주택자, 각자 갖고 있는 금액 아파트가 있죠. 그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시황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되게 고급 정보입니다, 여러분. 고급 정보, 유료 정보인데 오늘은 제가 무료로 이제 드리기로 하고 요거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무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아파트의 현재 매수세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관망을 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매수를 해야 할지 포지션을 정하는 계기가 되실 것 같고요. 현재 유주택자라면 앞으로 나는 갈아타기를 어디로 해야 될지, 현재 20억 아파트는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보고 30억 아파트는 어디가 가장 유망한지 미래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가볍게 준비했어요. 가격대별로 관심 지역 아파트,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아파트,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많이 거래된 아파트들을 볼 건데, 많이 거래됐다고 꼭 그 아파트들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현재 거래가 살아난 지역이 있죠. 제가 이제 서부권이 좀 분위기가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단지들이 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지 알아야 지금 우리는 그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시장은 문재인 때랑 좀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은 실거주 똘똘한 한 채, 또 두 채, 요 정도만 이제 하는 장이긴 한데, 장은 그 2023년에 좀 많이 하락이 있었죠. 그럴 때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미리 공부를 해 두어야, 지금 미리 공부를 해 두어야 우리가 앞으로 오는 또 규제가 풀리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조정잘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동시에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면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채팅창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볼 테니 일단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있었죠? 자, 그래서 먼저 지난달 시황을 잠깐 볼게요. 네, 먼저 4월 시황. 서울 1만 건, 경기 1.6만 건, 인천 3천 건의 토지 거래 허가 또는 거래가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1만 건, 갭 투자가 전혀 되지 않는 온리 실거주만으로 1만 건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2018년, 2017년 때 문재인 때 한창 상승장 초반에 있었던 수치인데 우리는 지금 갭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보다 더 열기가 뜨겁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 1.6만 건도 많은 수치고 인천 3천 건은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래량이에요. 인천은 4천 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인천도 갭 투자 수요가 가야 가격이 움직이는데 아직은 인천은 실수요. 지금 비규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갭 투자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인천은 조금 조용한 상황인데 인천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흐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프리미엄으로 매수 매도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매수 같은 경우는 무주택이면 보통 바로 매수를 하세요. 하루에서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보통 매수를 하시는데 매도가 만약에 안 돼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5월 첫째 주에 제가 어떠냐고 이제 연락을 드려봤더니 5월에 집을 많이 안 보러 왔다. 황금 연휴라서 많이 안 보러 온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5월 첫째 주에는 매우 매수세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5월 9일까지 투어 신청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그 막판에 그 금매를 사기 위한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만약에 전혀 없었다면 그 지역 또는 그 단지가 인기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판에 급매물 거래 매우 활발했고 5월 9일에 토요일이었나요? 토요일에 투어 신청이 700건이 넘게 들어갈 만큼 굉장히 좀 뜨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5억 이하 시장은 매물이 팔고 싶어도 매물이 없는 수준이고요. 그럼 5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5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가격별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6억 이하는 보금자리론, KB시세 6억 이하까지 보금자리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정해져 있어, 서울에서는. 노원구, 창동, 구로, 구로 주공 아파트들, 그리고 신내동에 주공 아파트 있죠. 구리에 주공 아파트들, 하안 주공. 공통점이 전부 다 주공 아파트네요. 주공 아파트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고 가장 이제 좀 규모가 큰 주거 벨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이제 가능한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수요가 어디까지 갔냐면 현재 의정부까지. 의정부가 오르면 끝물려고 하던데, 그쵸? 아직 근데 그 정도 끝물은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의정부의 역세권 신축 아파트 25평, 6억 되는, 6억 전후의 아파트들까지 현재 보시면 의센자가 되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의정부 센트럴 자이라는 아파트 있죠. 대장 아파트. 그래서 아직까지 33평대는 거래가 그렇게 막 되고 있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의정부도 이제 오른 중이고, 심지어 의정부와 양주도 우리 노원, 서울이 전세가 없잖아요. 근데 의정부랑 양주도 전세가 없습니다. 그 저기 북쪽까지도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들 대출이 6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은 가장 지금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30대 무주택 신혼부부 수요죠. 이 수요가 가장 이 수요는 규제를 지금 따지지 않고 굉장히 매수하려는 심리가 높은 층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쪽 15억 이하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30대 신혼부부 무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관망을 하면 안 되고요.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15억 이하 아파트들의 거래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억에서 25억 이하 아파트 대출 4억까지 나오죠. 4억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수요가 줄으냐, 수요가 더 적냐, 공급이 더 적냐의 문제인데 공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작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높은 시장일수록 금매의 낙폭이 컸어요. 낙폭 10% 이상. 그래서 좀 관망. 왜냐하면 그 금매 실거래가 된 거 생각하면은 지금 호가에 사기 좀 그래요. 잠깐 심리가 얼 수는 있으나 2, 3주 관망 이후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6월부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5억 이상은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왜 25억이 똘똘한 한 채일까요, 여러분? 25억? 25억 이상은 국평 기준 평당 8천만 원 정도인데 이런 지역은 마포, 죠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 분당. 좀 강남 제외하고 강남 잠실 제외하고 나름 중상급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국평이 평균 25억 정도 합니다. 네, 모든 아파트가 그런 건 아니고요. 평균 좀 좋은 대장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5억 이상 밑에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수요층이 더 얇을 수밖에 없는데 이쪽들은
보통 내 집을 팔고, 내 집 뭐 20억 이하의 아파트를 팔고 갈아타는 수요가 많죠. 그래서 거래가 한산하죠. 거래가 한산한 이유는 뭐냐면 내 집을 팔고 가야 되기 때문에 파는 또 그 텀이 있습니다. 팔고 사고 하는 텀. 무주택보다도 조금 더 텀이 늦죠. 그래서 거래는 조금 더 텀이 늦을 수는 있지만 호가와 실거래가는 상승. 왜냐하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예, 토지거래 허가제로 다 묶어놨고 지금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뭐 기회를 준다고 했지만 과연 누가 내놓을까 싶어요. 내놓을 수가 없죠. 내놓을 리가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 이하 또는 15억 이하까지는 관망을 하지 말고 바로 거래를 하셔야 되고 15억에서 25억 이상도 관망을 하다가 거래가 되는 것 같으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10억 이하, 15억대, 그 다음에 20억대, 30억대 이렇게 볼 건데 제가 좋다고 생각한 아파트가 아니라 시장에서 많이 팔린 아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죠. 그쵸? 홍제동, 서대문구의 구축, 은평구 구축, 창신 쌍용은 어디냐면 종로구 구축 아파트, 다 이제 구축, 뭐 광명 구축 리모델링 이런 데가 이제 10억 이하로 이제 할 수 있는 지역들인데 수요층은 무주택이면서 30대 보통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생애 최초 다 비슷비슷하죠. 2층이 가장 지금 매수층이 두텁고 규제 상관없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며 내 집 마련에 매우 관심이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물이 없죠. 구로 두산 아파트가 6억대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6억 이하로 되고 있는데, 어, 예. 여기는 이제 구로구 신도림동 말고 이제 이 대림동 쪽인데, 저는 오늘 여기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제 약간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 멘토님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구로구와 금천구는 투자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이제 한번 가봤는데, 가니까 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면은 좀, 이게 보면은 딱 봤을 때는 이제 7호선 역세권이 있고, 여기 아파트가 두산과 한신 휴플러스, 삼성 레미안 있고, 여기 이제 물이 흐르죠. 도림천. 해서 뭐, 나름 뭐 역세권 대단지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항상 이제 가보면 좀 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가보시면 조금 외국인이 많이 있죠. 외국인. 그래서 수선한 느낌이 강하고 여기가 이제 다 빌라촌이고 사실 아파트가 이 두산이랑 삼성 말고는 번듯한 아파트가 없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번듯한 아파트가 없고 이제 빌라 같은 주거 상품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쵸?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6억대 거래가 많이 됐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름 계단식 대단지 아파트라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 이제 7호선 남구로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다 이제 신통, 보시면 이렇게 다 신통으로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서, 이게 되게 크게 이 구로동 737-17번지랑 여기 남구로역 역세권에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의율도 되게 높고 되게 으쌰으쌰 진행이 잘 된다고 해서 저는 요거는 조금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7호선을 쭉 타고 가면 오히려 광명이 더 인기가 많죠. 광명이 거의 서울시 광명구의 느낌으로 국평이 지금 18억, 19억에 나오고 20억에 나오고 있죠. 20억? 20억 나오고 있고 신길은 이미 20억 찍었고 그래서 구로가 이렇게 다 조금 정비가 되면 좀 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진 좀 먼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수요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글쎄요. 경기도 아니면 좀 더 다른 지역으로도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홍제 한양이라는 아파트인데요. 뭐 여기는 음, 나쁘지 않죠. 3호선이 있고 3호선의 이 무학재역 이쪽은 여기가 계곡 지형이죠. 이렇게 계곡으로 돼가지고 아파트가 산 위에 아파트들이 있어요. 홍제 한양 이
3호선에 내려가면 독립로를 기점으로 한양 아파트가 요 산꼭대기에 아이파크가 있고 여기 현대 아파트 이게 다 산꼭대기에 좀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약간 계곡 지형이다 보니 계곡 지형은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산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죠. 불편해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평지면 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상권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상권이 형성되기가 조금 어려운 지형이에요. 그래서 딱 얘의 장점은 3호선, 이 3호선 무학제역이 광화문까지 바로 가는 거. 그게 정말 큰 강점이고 실제로 20분인가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홍제 한양은 뭐 초기 재건축 근데 얘는 10년 전부터 재건축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재건축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기대감보다는 10억 이하로 3호선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을 찾는 수요의 선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고점을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홍제 한양 아파트.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여긴 어떠세요? 창신 쌍용 1차인데요. 10억 이하로 창신 쌍용 1차가 현재 어, 7억대네요. 7억대로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음, 7억으로 제가 예전도 아니죠. 옛날에 10년 전에 아파트를 이제 처음 집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5억 정도로 봤거든요. 5억으로 이제 필터를 넣고 5억 아파트를 다 보러 다녔어요. 5억 아파트를 다 보러 다녔는데 쌍용을 간 건 아니고 쌍용 근처에 있는 창신동을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놀랬던 게 뭐냐면 여기 딱 내리면 여기 터널이 있어요. 터널. 터널이 있어서 뭐랄까, 여기가 아파트가 약간 다 따로 놀아요. 언덕이고 이게 터널로 막혀 있어서 아파트가 다 따로 놀아요. 여기 현대 힐스테이트가 있는 것 같고 쌍용 2차, 1차 그리고 여기 센트레 모시기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따로따로 놉니다. 그리고 터널이 있고 막혀 있으니까 좀 인프라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순수하게 종로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로 직주 근접의 컨셉으로 매수를 하는 지역인데 음, 근데 이게 꼭 가격에 맞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격에 맞춘다기보다는 가격에 나한테 맞으면서 지금까지 수요자의 선택을 많이 받았던 아파트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6억에서 7억에서 8억 이 정도 아파트가 되게 까다롭게 뭔가 하나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고르기가 어려운 금액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여기 화양연대를 잠깐 갖고 왔는데 이거는 광진구예요. 광진구의 현대 아파트가 최근에 10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를 보자마자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거를 10억 9천에 샀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느낌이 왜 그랬을까 하면 이제 살펴보면 23평이 이제 정고점을 찍고 아무래도 이 광진구니까 땅값이 비싸긴 하죠. 근데 여기가 가보면은 일단 역에서 멀고 이 도로 여기를 이제 제가 어린이 대공원 갈 때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면은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보이는 아파트 200세대인가? 되게 단지수가 작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0억 9천에 샀다? 좀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다른 아파트, 여기보다 더 좋은 아파트랑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이 파란색 아파트가 계속 더 비싸잖아요? 비싼데 지금 더 비싸다가 지금 화양연대가 200세대밖에 안 되니까 거래량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작고 물건이 가끔 나오니까 호가가 들쑥날쑥해서 수요자가 되게 수요자도 그렇고 매수자도 그렇고 매도자도 그렇고 가격을 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단지가 작은 데는. 그래서 이제 뭐 높게 내놨는데 이 동네만 본 사람은 이게 이제 옆에 있는 뭐 극동, 광진구에 비싼 아파트 많잖아요. 스타시티 이런데랑 비교했을 때는 싸 보이니까 여기를 샀을 수 있는데 아니면 트골 수리가 됐던지 그건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제 원래 더 항상 비쌌던 이 파란색 아파트보다 얘가 지금 가격이 되게 비싸게 거래됐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 파란색을 살 것 같아요. 이 파란색은 공개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란색이야말로 일시적 저평가죠. 이거는 사면 돈을 버는 거고 빨간색은 비싸게 산 거죠. 얘는 좀 비싸게 산 거고 팔 때도 힘들 것 같아요. 화양현대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저평가를 저는 찾아드릴 수 있지만 스스로 찾는 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요거는 이렇게 찾는 거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를 많이 알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게 뭐 은평구 아파트라고 칠게요. 은평구 모 아파트랑 제가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해서 몇 개의 아파트 이제 약간 기준이 될 아파트, 좀 단지가 크고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들을 몇 개 알고 계시고 '여기보단 여기가 어떨 것 같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연습을 많이 해 보시면 딱 보면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에서 해 드리는 거는 이런 거죠. C타입에서 해 드리는 거는 이렇게 분명히 얘가 아니고 파란 걸 사야 되는데 빨간색 사려고 하시면 제 파란 걸 사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죠. 요렇게 저렴한 걸 찾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신 쌍용 저는 7억 대로 이거 안 살 것 같아요. 어 종로구라도. 자 그다음에 백년산 해모로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응암동이죠. 여기가 은평구 응암동이 그 10억 이하로 신축을 살 수 있는 곳이죠, 서울에서. 그래서 가성비 되게 좋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여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해모로가 브랜드는 좀 별로예요. 브랜드가 노브랜드죠. 노브랜드긴 한데 역 가까운 편이죠. 가까운 편이고 여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백년산 쪽으로 올라갈수록 산이 이제 깔딱고개인데 그래도 해모로랑 SK뷰 아이파크는 나름 평지인 편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괜찮고요. 해머로가 현재 아직까지 24평이 8억 대에 계속 이제 쪼끔씩 이제 오르고 있죠. 지금 23 년부터 쪼끔씩 크게 오르지 소폭 증가를 하고 있고 거래가 계속해서 가격이 오름 추세인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괜찮다. 자 그다음에 철산 한신을 10억 이하로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33평이 9억 5천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얘도 진짜 계속 보시면은 횡보를 많이 했죠. 리모델링 이슈가 있어서 이때 막 21 년에 리모델링을 추진을 한다고만 해도 사람들이 매수세가 붙거든요. 지금 남산타운도 리모델링 이제 조합 설립인가 날려고 하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고 느리게 될 수 있지만 정부의 규제 뭐 또는 시장이 갑자기 꺼지면 리모델링은 또 진행이 좀 더 어려운 게 사업비가 재건축보다는 1.5배 비싼 것 같아요. 1.5배 비싸서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을수록 리모델링 사업은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철산한신도 그래서 계속 이제 횡보하다가 광명이 너무 많이 올랐고 얘가 리모델링 하든 말든 그 실행 여부보다도 여기가 입지가 워낙 좋잖아요, 철산한신 아파트가.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로서 선택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은 아니고 한 몇 달 전에 알아봤을 때는 여기가 분담금 때문에 동의율이 잘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몇 년 동안. 1년 내내 그 동의서를 거둬야 되는데 동의서가 굉장히 안 거친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지금은 60%대에 70%가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 정도 열심히 걷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분담금은 당연히 4억 정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되면은 굉장히 좋은 입지인데 좀 목련 2 단지도 지금 평촌의 목련 2 단지도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리모델링은 그 재건축이랑 다르게 재건축은 사업 시행인가 받으면 이제 쭉 가는 건데 리모델링은 사업 시행인가라고 해서 받죠. 사업 승인 받고 그다음에 그 분담금 총회를 하는데 분담금 총회에서 빠그러지면은 사업이 아예 좌초되는 구조라서 그래서 분담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세가 오름세이면은 쭉 가는 동의율이 높아지는 거고 시세가 오름세가 아니면은 이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건데 현재는 사업 진행이 그래도 동의율 1년 만에 60% 대로 올라왔고요. 철산 한신 물론 좋은 아파트지만 저한테 이제 오신 분 중에 철산 한신 물어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말고 저쪽에 사라." 그랬어요. 그 의왕에 신축 사라 그랬거든요. 예. 왜냐면은 얘는 리모델링 신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걔는 이미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의왕 신축을 권해 드렸고 거기가 더 지금 비쌉니다. 그래서 "철산한 신이 좋아요, 안 좋아요?"라는 질문보다는 이게 나한테 지금 내 상황에서 적합한 물건인가 아닌가 이거를 따져보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쵸. 철산한 신은
신축이 될 가능성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알아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양성지 뭐 잠깐 보면 가양성지도 21평이 한강변이기 때문에 얘도 10억 2,500까지 많이 올랐는데 얘 역시 이거보다 더 얘는 좀 저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화양현대만큼 얘도 비싸고 얘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좋은 아파트가 더 싼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찾을 수 있어야겠죠? 성지 2단지.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가격이 다 정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직 가치를 전부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급하게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덜 오른 지역 또는 덜 오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일시적 저평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인기 많죠? 화양현대 아까 얘기했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셨어요. 왕십리 삼성 아파트 여러분 어때요? 여기 혹시 아시나요? 자, 그 성동구에 왕십리 삼성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뭐 입지가 좋은 구축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430세대 너무 좋죠. 5호선 마장역 초역세권에 여기 옆에 마장현대라고 있는데 마장현대는 단지도 크고 이제 초중학교 품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뒤에 있어요. 약간 10분 거리에 있고 왕십리 삼성은 초역세권이라서 훨씬 더 가격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좋은 아파트고 제가 예전에 왕십리 쪽에 자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 아파트를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앞을 매일 지나간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투자금이 되게 셌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생이라서 몰랐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왕십리 삼성 좋게 보는데 14억 5천이 이제 적정한 금액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죠. 어, 14억 5천. 지금 2025년 10월 달에 12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12억까지 거래가 됐고, 지금은 물론 10월, 이게 매물이 430세대밖에 없다 보니 물건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얘도 가격이 들쭉날쭉한데요. 14억 5천은 좀 비싸 보였어요. 비싸다. 왜 비싸냐? 또 마찬가지로 왕십리 삼성이랑 같이 가는 아파트가 더 싸게 느껴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격 비싸고 다른 걸 사라. 권해드렸죠. 그래서 보통 신축 대단지가 다주택자 물건이 많습니다. 분양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 물건이 있는 쪽으로 안내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그분은 싸게 사셨습니다. 이거 샀으면 여기가 뭐 자리가 좋긴 하지만 비싸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올수리 매물이라서 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실거래가랑 이 호가만 보지 마시고 실거래가랑 그다음에 비슷하게 가는 단지랑 비교를 해야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왕십리 삼성 좋습니다. 자, 그래 좋은데 좀 비쌉니다, 이거. 그다음에 15억 이하 아파트. 그래서 많이 보는 단지들이 어 왕십리의 그 성동구의 구축 아파트. 행당동 있죠. 행당동, 하왕십리동 이쪽에 이제 언덕 위에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아파트들이 이제 15억 정도. 그리고 동작구에 그 구축 아파트, 강동구의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뭔가 지역은 그래도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이런 지역인데 구축 아파트들이 한 15억 전후에 가능한데 요 수요층은 어디 누구일까요? 무주택이거나 이제는 갈아타는 수요가 많습니다. 7억에서 12억대의 아파트를 팔고 갈아타는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수요가 좀 겹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직주근접 아무래도 15억의 아파트는 학군을 챙기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주근접을 중심으로 보시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 자 강남 브리즈 힐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곡동과 내곡동, 세곡동 이쪽은 좀 좋아하지 않는데 무조건 전 지하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하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지하철이 없죠. 지하철을 타고 버스 타고 20분, 30분을 가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강남구인데 10억 5천밖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게 매매가인데 매매가가 심지어 10억 5천이네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10억 5천이면 다른 더 좋은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고덕 안암은 좋죠. 고덕 안암은 여기도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고, 어, 참 이게
시장마다 다른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진행이 되게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건축 심의를 받았고 2026년 6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할 예정인데 시장이 바뀌기 전에 지선 전에 좀 건축, 리모델링, 재건축들이 되게 빨리빨리 단계를 밟는 느낌이 듭니다. 목동도 그렇고 압구정도 그렇고 지금 여러 지역들이 진행이 되게 빨리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남이 사업세 계획 승인을 접수하면 그다음에 이제 분담금 총회에서 동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잘 되면 이주를 하는 케이스인 건데 여기도 뭐 다 신축으로 변하는 지역이고 아남은 리모델링을 안 하더라도 인기가 많은 구축 아파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33평 분담금이 현재 4억 3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담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세가 오르는 거는 맞지만 시세가 오르니까 일반 분양도 높게 할 수 있지만 반면에 건축비랑 자재비 같은 게 다 오르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서 분담금이 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가 공존하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분담금이 4억대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현재 시공사는 리모델링 치고는 드물게 레미안이 시공을 할 예정이라서 요거는 되게 강점인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뭐 쌍용 더 플래티넘 이렇게 예, 아니면 더샵, 포스코가 하는데 레미안이 해서 이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15억대로 사서 분담금 4억 3천을 붙이면 19억 정도의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받는 건데 또 구조가 일반 신축 아파트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옆에 있는 신축보다는 20% 정도 쌉니다.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마진이 있는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마진은 없을 것 같아요. 마진은 없지만 가격 한 13억 정도에 강동구로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가 신축도 되면은 땡큐라는 느낌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6억에서 19억대 아파트는 어디가 많이 팔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억대 아파트는 이제 요쪽 16억에서 19억 정도로 가면 좀 한 번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네임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억 이상으로 가면 조금 더 선택이 수월한 편이죠. 행당 대림 아파트, 우장산 힐스테이트, 상도 레미안 3차, 뭐 광진구 현대프라임 너무 유명하죠. 남산타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17억대로 가면 나름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동작구가 아니라 여기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그리고 어디죠? 답심리 신축 아파트 고덕 신축 아파트 20평대겠죠? 요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쪽을 볼게요. 하면은 그리고 고덕 그라시움 18억대로 가면 그라시움 뭐 서울은 아이파크, 동작구 신축 아파트, 동대문구 크래시티 누구나 다 아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16억에서 19억대는 13억 이하의 주택을 매도 후 갈아타게 하는 수요가 많고 대출이 4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가 되면 상품성이 굉장히 좋거나 급지가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목표를 잡으시고 10대 이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가격을 목표로 잡으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25억 이하 아파트를 살펴볼게요. 20에서 25억 정도로 가면 누구나 다 아는 아파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마포, 성동, 동작, 광동, 강동, 광진, 구의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또는 분당, 과천, 목동의 아파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수요층은 아무래도 20억, 5억 이하면은 20억 이하의 아파트를 팔고 갈아타는 40대 갈아타기 수요가 대부분이고 40대라면 이제는 집주근접뿐만 아니라 교육과 인프라까지 챙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 2위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든지 3위의 흑석자이 같은 데는 교육에 특화된 지역은 아니긴 한데요. 네, 그래도 뭐 다른 면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이쯤 이제 되면은 중대형을 또 많이 선호하시고 교육 쪽 학군이 좋기 때문에 계속
초중고 한 12년 동안 살 대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억 이하 이렇게 받고 30억 이상은 이제 누구나 원하는 똘똘한 한 채죠. 상급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잠실, 파크리오, 헬리오, 개포, 역삼,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까지 좀 다양하게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금액대가 30억대인데 이 수요는 기본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한데 중저가 아파트보다는 좀 더 수요층이 얇다고 보셔야겠죠. 수요층이 얇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15억, 15억 원래 2년 전에는 15억 정도면 송파구도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략 2년 동안 10억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현재 15억 정도면 좋은 동네의 구축 아파트를 갈 수 있는 수준이고 20억에서 25억은 줘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똘똘한 한 채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나오는 25억 이하 구간은 거래 감소가 크지 않을 것 같고 거래 감소가 일어날 요인이 별로 없죠. 12억에서 20억 아파트 매도 후 옮겨오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주식으로 머니 무브를 했더니 주식과 코인 매도 자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사는 수요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수록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데 고급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주식 돈은 지금 반도체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현금이 시중에 되게 많고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올 확률이 이제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 같다. 그쵸? 그래서 30대 신혼 또는 기혼 무주택자 이 수요가 가장 지금 매수 심리가 높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이쪽 층에 해당이 되신다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봤고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가 매수 심리가 뜨거운데 실제로 이건 제 멘트가 아니라 숫자로 볼까요? 숫자로. 이게 매수 심리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매수 심리가 100 훨씬 160까지 갔잖아요. 이게 높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거든요. 많이 살려는 심리가 높다는 건데 지금 2023년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2024년부터 매수 심리가 100 전후인 상황입니다. 네, 100 전후. 지금 95점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2월, 3월에 잠깐 매수 심리가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90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담을 오시면 제가 보통 주말에 하면 오늘 뭐 하세요? 오늘 오후에 집 보러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네? 오늘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막상 가보시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 아시고 바로 보통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되게 정확합니다. 실제로 매물이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5월 9일 전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볼게요. 제가 계속 시장에 머물고 있으면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023년도 기회였지만 작년 10월도 갭 투자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죠? 2월이랑 3월. 올 2월과 3월도 무주택은 사기 좋은 시기였어요. 물론 대출이 안 나오지만 방법은 있고 또는 급매로 살 수 있는 시기였는데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회복했는지 보면 앞으로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방향이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저는 대단지 그 시장 상황을 볼 때 그 모니터링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상황을 볼 때 모니터링하는 대단지 아파트 뭐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화면 잘 보이시죠? 헬리오, 벨스 리센츠. 네, 너무 좋습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아까 어떤 분이 두 개 다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크라시움, 헬리오, 리센츠, 올림픽 파크 보래요. 이렇게 네 개를 보는데요. 왜일까요? 잠실을 보는 이유는 뭐죠? 잠실? 잠실이 하락장이 가장 강남으로 많이 갈아타요. 일단 단지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거래량이 많은 데다가 강남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싸게 팔고 싸게 넘어가는 수요가 많죠. 그리고 잠실은 대기 수요가 많죠.
그래서 가장 그 하락 바닥과 반등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리센트의 매물, 또 매물수, 그리고 매매가이고요. 또 하나는 고덕인데 고덕도 5천 세대, 한 4천 세대, 만 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가 몰려 있어서 하락장의 고덕은 잠실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습니다. 역시 싸게 팔고 싸게 사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고덕 또한 여러 지역, 뭐 광교, 미사, 분당 이런 데서 갈아타고자 하는 수요가 항상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서 거래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레온과 헬리오시티인데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로 만세대이기 때문에 팔고 잠실로 넘어가거나 강남으로 넘어가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라시움은 사실은 고덕은 다주택자 급매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대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급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24평이 3억, 21억까지 찍었다가 18억까지 떨어졌죠. 18억까지 마이너스 3억이나 떨어지고 2억 반등을 해서 현재는 거의 20억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사왔으면 좋았겠죠. 한 1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는 리센츠인데요. 리센츠는 2025년 11월에 36억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 급매장에서 가장 먼저 조정을 받았고 가장 바닥을 먼저 치고 가장 먼저 반등한 아파트가 잠실 리센츠인데요. 보면은 29억 4천만 원까지 물론 2층이긴 하지만 6억이 떨어졌네요. 6억 떨어지고 다시 4월부터 회복돼서 36억을 다시 찍었고 현재는 호가가 36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얄층 기준. 그래서 잠깐 두 달이 되게 반짝 세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제 조정이 이제 갈아타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덕에서 제가 잠실로 갈아탄다고 칠게요. 고덕은 마이너스 3억 떨어졌지만 잠실은 마이너스 6억이 떨어졌으니까 저는 3억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리센츠 같은 경우도 지금 36억이고 그리고 포레온이랑 헬리오도 6억, 7억 정도 떨어져서 33평이 거래가 됐다가 현재는 다시 반등한 상황입니다. 조정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찍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비싼 아파트일수록 다주택자 급매가 있었고 정리하는 급매가 있었고 이 아파트들의 매매가가 이렇게 낮게 찍혔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다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15억 이하 6억 이하 싼 아파트일수록 급매가 별로 없었어요. 다주택자 급매가 있긴 있었는데 많진 않았거나 또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가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리센트 송파구의 매물 수량인데요. 26년 2월, 3월 잠깐 올라왔죠. 이렇게 잠깐, 이거 파란색 이 매물량인데 잠깐 올라왔다 지금 다시 급속도로 매물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지 매물이 줄어들지 공급이 줄어들지 두 싸움인데 공급이 더 빠르게 토지 거래 허가제 때문에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매수세가 현재 북쪽과 서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서울은 정말 구석구석 화양현대까지 다 올랐습니다. 비역세권 구축 나홀로 아파트까지 올라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대출이 조금 더 나오면 1억, 2억 더 받아서 사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제한돼 있고 지역이 이제 덜 오른 대로 가죠. 그래서 지금 뭐 구로 금천구도 이제 많이 가고 있고요. 금천이 제일 늦게 오르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금천구가. 왜냐면 아파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진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고양시이면서 일산은 지금 거래가 안 돼서 난린데, 일산 신도시 거래가 안 돼서 난린데, 삼송 지축, 향동, 그리고 여기 원흥이라고 있거든요. 창녕 신도시. 그 서울과 꽤 가까운 고양시는 거래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9억대로 밑으로 살 수 있거든요. 9억 밑으로 생애 최초면 6억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좀 오름 추세예요. 오름 추세고 팔 집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많은데 팔 집이 없다. 갭 투자도 할 수 있고요. 근데 투자금은 세요. 전세가가 낮아서. 여기 구로 지역들도 매물이 지금 제가 물건을 찾고 있는데 매물이 한두 개 매우 다 쓸어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북상하는 그 보금자리 수요가 의정부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정부 전세가 부족하고 6억 이하 보금자리로 빠르게 소모가 되고 있고요.
다산도 지금 뜨거운데 미사 대비 다산이 많이 안 올랐는데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물건이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물건이 많이 빠진 상황이고 사실은 지방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서울의 재개발 빌라 아니면 비규제 지역 갭 투자거든요. 그쵸? 아니면 지방의 대장을 사도 되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수도권에 등기를 하고 싶으면 비규제 지역 갭 투를 하셔야 되는데 갭 투 할 만한 지역이 다산, 뭐 안양, 마남구, 동탄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서 다산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이에요. 비규제 분들한테. 근데 지금 다산이 전세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금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옛날보다, 몇 달 전보다. 그래서 좀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 투자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스타필드가 있다는 게 삼성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작은 택지지구긴 하지만 근데 이제 스타필드가 좋은데 얘는 창릉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못 이길 것 같고 창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삼성의 대장인 아이파크가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많이 된 편이고 가격이 아주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물건이 없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도레오 파크뷰라고 해서 원흥 지구라고 창릉 신도시 옆에 있어요. 여긴 되게 작은 택지 지구인데 여기도 이제 GTX가 들어와요. 여기 GTX가 여기 여기 들어옵니다. GTX랑 그 고양 은평선이라고 6호선 이 은평구랑 연결이 되는 경전철이 있는데 고양 은평선이랑 GTX 창릉역 모두 2030년 정도에 개통을 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좀 먼 호재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호재가 있고 여기가 전부 다 지금은 논밭인데 창릉 신도시로 이렇게 다 변합니다. 창릉 신도시로 다 변해서 사실은 창릉 신도시라고 해도 무방한 지역이 될 곳이죠. 지금은 살기 불편하지만. 그래서 여기가 현재 8억대 정도로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여기도 물건이 매우 없습니다. 매우 없고,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투자하기엔 너무 투자금이 센 것 같아요. 이쪽은. 그래서 현재 일산까지는 아직 안 왔고, 화정 같은 경우는, 화정 지구, 화정은 그래도 3, 4월에 거래가 많이 됐는데, 아직 그 일산 원도심까지는 매수세가 없어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일산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산도 지금 전세가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다 전세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5월 9일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장 거래가 끊기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거래가 끊기지 않을 것 같고 한동안 이제 우리 계속 저가 매물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매수세가 관망하는 건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관망하지 마시고 바로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물량이 이미 20% 감소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든 상황이죠. 20% 감소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들은 안 팔린 물건은 월세 또는 전세로 돌렸어요, 이미. 버티자로 이제 돌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꽃가만 보지 마시고 2023년에서 2024년에도 꾸준히 조금씩 올라주었던 단지가 있어요. 이런 단지들이 항상 수요가 많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준만 갖고 계셔도 아파트를 걸을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주절주절 했네요. 무주택은 신축, 구축, 평수 너무 따지지 말고 일단 삽시다. 관망하지 말고. 전월세 너무 심각하고 이 올해와 앞으로 키워드는 역대급 전세난, 역대급 월세난, 역대급 매매난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상담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쓰냐면 메일에 이제 뭐라고 쓰냐면 어, 주거비를 되게 많이 지출하고 계시더라고요. 1인 가구가 특히 오피스텔 뭐 살면은 한 달에 그 관리비까지 80, 100? 근데 내가 전부 다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450이라고 하는데 오피스텔도 그렇고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월세가 3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월세로 살면 저축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문제는 전세가 없고 전부 다 월세화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사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고요. 무주택. 유주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사셨죠? 앞으로 올 하락장에 아까 그 잠실 마이너스 6가 떨어진 거 잡으셔야겠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갈아타기 어떻게 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또 강의를 한번 만들기로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공부. 어차피 몇 년에 한 번 사는 큰 재화이기 때문에 자주 사지는 못하고 대신 몇 년에 한 번 하는 큰 결정을 위해서 부동산 공부하시고 꼭 임장을 가셔야 됩니다. 가봐야 알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병행하시고 동시에 대출이 조정장에는 반드시 풀리죠. 비규제 지역으로 다 바뀌면서 LTV 70%까지 나오고 생애 최초도 많이 풀어주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 흐름이 좋아야겠죠.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쉬운 거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몇 억 모으는 것보다 월 100 만드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월 100을 만들면 내가 2억을 더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갚을 수 있고.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요렇게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직 가지 마세요. 멤버십 제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유주택으로 지금 다 세팅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위해서 제가 현재 단톡방에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저평가 아파트 매우 고급 정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평가 아파트를 제가 계속 무료로 말씀드렸는데 단톡방에서 주로 이제 시황 그리고 아파트 비교를 하는 방법. 제가 아파트 비교하면서 저평가를 찾았죠. 그렇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많이 볼수록 보는 눈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브리핑은 지금보다 더 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강도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3개월에 3만 원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서울 지역 분석 강의가 있는데요. 오늘 12시까지 결제하시면 마이너스 3만 원의 할인 쿠폰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 쿠폰 코드는 100이거든요. 이 100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쿠폰 코드는 100이고요. 100을 적용하시면 마이너스 3만 원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분석 16시간 만에 서울 8,000개 아파트를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설팅은 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이 혼자 내가 아파트를 리스트업을 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대요. 왜냐면은 다 가봐야 되거든요. 일일이 다 가봐야 되는데 상담을 하시면 6개월 또는 1년 동안 내가 혼자 헤맬 필요 없이 제가 아파트를 큐레이션을 해드리죠. 그 금액에 맞는 가장 좋은 아파트 리스트를 큐레이션 해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비용과 스트레스를 모두 압축시켜 드리고 2시간 상담으로 몇 억을 벌 수 있는 상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이제 부끄럽게 광고를 했는데, 네. 그래서 2026년은 돈 복사를 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라도 사놔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현재 잠깐 질문을 볼까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을 정리해 주시면, 잠깐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파이어님이 장위 레미안 포레카운티 오고 어떨까요? 잠깐만요. 9억대 중에 괜찮은 아파트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채팅창이 안 보이시죠? 저만 보이는 건가요? 현재 무주택이고 15억이를 찾고 있습니다. 오, 이거 네이버 부동산 보이세요? 여러분 네이버 부동산 하면 보이세요? 어.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네, 안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정아님. 네. 자, 한번 볼게요. 욜로파이어님이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 오고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욜로파이어님의 상황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보면, 장위에서는 장위 포레 카운티가 제일 막내이긴 하죠. 네, 막내이긴 한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쪽이 조금 아직은 저렴하다고 생각을 드는 게 왜냐면은 이 지금 어디죠? 예, 장이 19역이죠? 장이 19역이 17억에 분양을 하죠. 17억에 분양하고 여기 임은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실거래가 18억 찍혔더라고요. 예, 18억 찍혔어요. 그리고 임원 아이파크자이가 저는 이게 지금 매물은 잘 없지만 나오면은 19억에서 20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20억 지금 나오죠? 18억에서 20억 정도. 20억 나오고 있어. 그래서 얘는 17억에 분양하지만 18억 이상 갈 거라고 보거든요. 장이 있고요. 생각보다 좀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18억 하고 얘도 이제 여기 어디죠?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도 16억에서 17억. 장이 라디 이쪽 지역은 18억 정도 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가 아직 싼 것 같아요. 이쪽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수를 많이 하셨죠. 어디 순서대로? 돈 있으면 이쪽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이쪽을 이제 보는데 순서는 아무래도 꿈의 숲 아이파크,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 장일 레미안 퍼스트 하이 그리고 포레 카운티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솔직히 멀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 같아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장점이 더 많은 아파트를 사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포레 카운티는 비역세권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주거벨트가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된다는 점. 그리고 15억 이하로 살 수 있는 신축 아파트라서 인기가 많다는 점. 또 하나는 여기에 비싸게 분양을 한다는 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대장들이랑 같이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리포레 카운티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게 뭐죠? 이게 8구역, 2강, 9구역이잖아요. 장이 8구역, 장이 9구역, 장이 15구역도 있고 한데 이 8, 9구역이랑 15구역이랑 14, 13 모든 이 장이 아파트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다른 지역들보다 높아서 매우 나중에는 여기가 다 완성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성은 될 것 같아요. 13구역도 좋고. 네. 자, 스카이롱 님이 9억대 중에 괜찮은 아파트 있을까요? 서울 평촌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너무 막연합니다. 9억대 중에 스카이롱 님의 가족 상황, 그 다음에 회사 위치, 아이가 몇 살인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야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요거는 질문이 좀 막연하고, 궁금하시면 1대1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은영님께서 성북구 대장아파트 25구에 25평의 실거주 중이고 주담대가 없네요. 대출 4억으로 다음 실거주를 고민 중인데 유치원생이라 교육 환경과 장기 자산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흑석동 준신축과 성동구 금호동 준신축. 종로 출퇴근과 학원과 접근성, 학군 형성 가능성 흑석이 좋아 보인다. 최은영님, 유치원생. 근데 흑석 준신축이랑 금호 준신축은 교육으로 특화된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어, 둘 다 좋은데, 교육은 사립초를 보내실 생각이 아니라면, 여기는 조금, 여기보다는 교육이 특화된 쪽으로 가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중요하시다면.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흑석 준신축이랑 금호 준신축은. 큰 차이 없이. 그리고 집집님은 15억 이하를 찾고 있습니다. 강남 출퇴근과 초등 입학할 아이가 있어요. 근데 성동구 동작구 소단지를 보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 맞죠? 이 소단지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보세요. 그다음에 보노님이 스위트홈님의 도움으로 노원을 매수했는데 매수한 단지가 전세 2개, 월세 2개로 엄청 줄었던데 매매가 슬슬 올라가겠죠? 그렇죠. 전세 월세가 매우 부족하네요. 음.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보노님께서 저는 보노님을 만나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아타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투자. 지금 소액 투자, 부동산 소액 투자는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많진 않고 소액 투자 아니면 현금 흐름 세 개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현금 흐름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좋은 아파트는 너무 많은데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다들 투자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부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본원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 얼마 이상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하는 부업이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뭐 공간 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방법이 너무 많아요. 뭐 블로그도 부업할 수 있고 블로그도 잘하면 꾸준히 하면은 되게 기회가 좋은 기회가 많이 오고 뭐 협찬도 할 수 있고 원고료도 대행을 할 수 있고 밥도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요. 아주 사소하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신 분들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커피챗을 하면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어떤 부업을 할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보노님은 엑셀을 엄청 잘하세요. 엑셀.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예쁘게 잘 만드시는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엑셀 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양식, 가계부 양식 같은 거 만들어서 한번 판매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노션 같은 것도 양식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본인이 되게 꼼꼼하고 예쁘게 뭔가를 잘 한다면, 심지어 메모를 잘해서 메모 장인으로 뭐를 파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준비는 공부도 있고 임장도 있지만 부업하기. 요게 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브리니님께서는 호계동 어바인 퍼스트 10억 5천을 보고 있습니다. 센텀 퍼스트가 12억 정도에서 시작하니 괜찮아 보이는데 고가를 찍고 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사는 사람은 다 신고가에 사는 거죠. 그리고 인동산, GTX 호재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들고요. 센텀 퍼스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고, 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어디가?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현재 파주 거주 중. 이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네요. 파주나 서울 쪽으로 현금 2억 더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얼마 있는데 현금을 2억 더해서 얼마짜리를 말씀하시는 걸까? 28485님은 1대1로 오세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이 정도로는 상담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예지님. 수석동 신축 전세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마곡 공항 출퇴근이고 아이가 태어나서 사는 단지를 매수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총 가용자금은 6억입니다. 6억? 6억, 매매가가 6억이라는 거예요? 현금이 6억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요. 매진마련님,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는 어떤가요? 옛날 주상복합은 잘 안 올라요. 요즘 많이 요즘 서울이 여기저기 다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신고가 찍는 단지들을 보면 옛날에 만든 뭐 20년 된 그 저기 주상복합이 많거든요. 근데 주상복합보다 아파트가 더 잘 오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음, 선잠님 신촌 준신축 작년에 갭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비규제 1주택이고 전세가 감당이 안 돼서 들어갈 수 없어. 그쵸? 비규제 1주택 두렵습니다. 뭐 두려울 필요가 있을까요? 버텨야죠, 뭐. 버텨야죠. 그리고 양도세 그 뭐죠? 장특공에서 그게 없죠. 보유 말고 보유만 하면 거주 요건이 좀 추가될 것 같죠.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지만 버티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크게 벌써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셀리님, 신정 8단지 성, 향촌마을과 수지구청 11억대로. 강남 출퇴근, 음, 나쁘지 않은데요. 네, 질문을 읽고 있습니다. 진솔님께서 영등포 푸르지오 24평과 왕십리 자이 20평. 아, 김진솔님, 영등포 푸르지오 25평과
왕십리자의 방 두 개 아파트 어디가 나을까요? 급지 좋은 소형 평수. 아, 왕십리자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방 3개인 푸르지 24평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요. 네. 근데 킵스학 중반으로는 다른 거를 좀 더 볼 것 같아요. 검토를 해볼 것 같아요. 도노님께서 1번 달에 일단 100만 원 정도나 현금으로 만드셨어요? 엄청나신 분이네요. 혼자 알아서 스스로 잘 하시는 분이군요.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터널 전이님께서 응봉1고요. 아, 재건축 30억 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30억 가겠죠? 조합에서 설계 변경을 22층으로 넓혀서 상간뷰가 더 많이 도록 추진 중입니다. 아, 서밋과 서울숲 아이파크 좀 어디가 가게 될까? 응봉1고요. 아, 서울숲 아이파크랑은 다를 것 같은데요. 볼까요? 응봉1고요. 노량진이랑 비교를 해달라고 하셨네요. 응봉1구역이 나중에 얼마나 될지 여쭤보셨어요. 여기죠? 근데 여기랑 비교 조금 무리sun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이게 2호선이잖아요. 2호선이고 여기 서울숲이 있잖아요. 서울숲 쪽은, 이 성수 쪽은 회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상업지구 다 돼 있고, 대기업이 다 들어가고, 이 땅이 아예 다른데, 여기는 성수는? 성수는 좀 넘사벽이고, 저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여기가 한강뷰가 보면 얘 서울숲 리버뷰 자이보다 조금 비쌀 것 같은데요. 서울숲 아니다. 죄송해요. 라체르오 푸르지오 서밋보다. 라체르오 푸르지오 서밋보다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량진 말씀하셨는데 전 노량진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경의중앙선이잖아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고 그리고 응봉 1구역은 혼자 신축이잖아요. 대림은 뭐 진행하지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얘 혼자 신축이라서 조금 흠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동구는 지금 동작구가 노량진이 성동구만큼 비쌀 거라고 보고 있어요. 노량진 물론 이제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지만 이쪽 대장 구역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응봉 1구역이.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아파트 잘 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혼부부 스위트님, 9억 8,500에 레미안 세레니티 매수했는데 괜찮을까요? 잘 사신 것 같은데요? 싸게 잘 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12억까지 오를 것 같아요. 최소 12억까지. 그 다음에 이유진님, 신혼부부로 생애 최초로 집 매수 고민 중입니다. 현금 5억 있고 10억 후반 가능합니다. 105시예요? 엄청 머네. 105시다. 금천 롯데캐슬을 보고 있다. 서울 신축 황금성 괜찮아 보이는데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지 궁금합니다. 광명, 안양, 송도 저는 금천 롯데는 죄송하지만 안 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10억이라면 다른 거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진님은 1대1 상담으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지님도 11억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아파트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음, 그냥 추천하진 않고 이렇게 보고 추천을 바로 해드리기도 어렵고요. 네,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은 그 네이버 폼에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제가 정보를 다 알아야 여러분한테 딱 맞는 아파트를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지금 11억대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11억 아파트는 엄청 많아요. 근데 예지님한테 어떤 아파트가 맞을지는 예지님이랑 제가 만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카이롱님이 9억 이하를 부천의 매수로 고민하고 있다. 왜 부천을 가시는지. 부천. 부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스카이롱님? 부천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더 안쪽으로 돌아오세요. 네. 이터널 전이님께서, 네. 아니,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응봉 1구역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거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답변 나름대로 질문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리니님이, 잠시만요. 질문이 좀 나오네요. 브리니님께서, 잠깐만요. 대출 6억 껴있다면 4억 갈아타긴 어느 정도. 현 시세 10억에 대출이, 그쵸.
27년 갈아타기 예정이세요? 17년 갈아타기 예정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인이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갈아타기 날짜를 정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대출을 갚아야 돼요. 대출을 갚거나, 투자를 해서 현금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대출이 풀릴 때를 대비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이렇게 세 개 해야 되고, 갈아타기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대출이 없으면은 더 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용현금이 4억밖에 안 되면, 그럼 내가 만약에 70% 대출 받아도 13억, 12억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든 갈아타기와 상급지의 기본은 현금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상급지로 갈 수는 없어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강의해야겠다, 그쵸? 힐스테이트, 신방화역은 어떻게 보시나요? 별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구리 한양 립스. 구리 한양 립스도 아쉽네요. 구리 한양 립스를 분양받으셨다고 하는데 아쉽네요. 네. 신도림 미성, 죄송한데, 신도림 미성은, 좀 아쉽죠. 볼까요? 신도림 미성? 어, 저는 왜 이 돈으로 여기 사는지 모르겠어요. 몇 평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재건축, 이거 안전진단 통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20년 걸리는데,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11억대로. 그냥 좀 다른 데 보세요. 다른 데를 검토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가보면, 그러면 보세요. 재건축 빼고 입지가 좋으면 되잖아요. 근데 입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면, 여기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여기? 여기가, 이게 약간 이 큰 길이 있어요. 이게 큰 길이 있잖아요. 여기 큰 길이 있고, 여기 큰 길이 있어요. 이 신도림로. 딱 여기까지 저는 얘도 나홀로 아파트라고 봐요. 대단지긴 하지만. 얘가 이제 따로 이 대림 이편한 세상 인기 많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미성이 있는데, 여기가 약간 떨어져 있어, 라이프 미성이.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게 있어요. 이 고가도로가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고가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그렇게 좋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고 얘는 뭐 나쁘지 않고 네,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미성 아파트는. 그래서 저는 신도림에서 보면은 강의를 들으세요. 지역 분석 강의. 신도림에서 어디 봐야 돼요? 그냥 여기 이렇게 요만큼 보세요. 요만큼 보고 그리고 태양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미성은 제가 이 가격이면 다른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안 좋은 의견을 드려서. 그 다음에 이수 힐스테이트. 제가 다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비슷한 아파트는 좀 이렇게 즉문즉답이 어렵고, 저도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7님께서 이수 힐스테이트랑 공덕 삼성 신공덕 레미 1차를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좀 비슷비슷해 보여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더 리서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당장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 네. 그래서 임장 스터디, 네, 다음에 운영 계획 지금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질문 답변 좀 되셨나요? 답변 되셨을까요? 답변 되셨으면 우리 단톡방에 꼭 후기 남겨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